여유롭게 해도 30분이면 우리 목표했던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요거 3분의 1승이고 요거 3분의 5승이니까 2승이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미분하면서 1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지금 도함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도함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적분하면 이제 원래 함수가 되겠죠. 대신 이런 걸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줘야 되는데 F0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1이고 문제에서 F1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4번. 요거 이제 가끔 합성함수 극한으로도 나와. 근데 뭐 합성함수 극한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1조 극한 3. 그 다음에 요거 1호 극한 2 해가지고 5 찾으시면 되고. 5번. 자,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요 B 마이너스 4고요. 함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얘가 원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0,0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 넘어가서 4죠? 요만큼이 2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1번. 됐지? 아주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동하는 사인 코사인 함수 진폭 주기 해석하는 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6번에서 나왔어. 2, 3점짜리에서 보통 그냥 양수예요. 그냥 끝났거든? 주기 3파이라 그랬으니까 B분의 2파이가 3파인 거고, 그 다음 최대 최소의 차가 6이라는 건 요 위에서부터 끝까지가 6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절반 딱 잘랐을 때 진폭은 3이니까 요 A가 3이에요. 그래서 답 1번. 너무 쉽죠? 뭐 그림도 필요 없죠? 이런 것도 안 그려도 되죠? 최대 최소값 차가 6이라 그랬지. 뭐 이런 얘기지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이제 뭐 수투 오랜만이라서 틀렸을 수 있는데 워낙 많이 했던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일단 시작하기 전에 x에 a 넣어서 이쪽 0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오른쪽에도 a를 넣어주면 a제곱이 1이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하는 거지. 그리고 미분을 하면 피적분 함수가 이 x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이쪽 미분 쭉 해주면 2x-3a. 여기서 f0이 0보다 크다는 힌트를 이용해서 a를 결정한 다음에 f2 값 구해주면 되겠죠. f0은 마이너스 3a야. 여기 0 들어가니까. 근데 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지금 a를 음수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가 2x 플러스 3으로 결정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f2 구해주시면 7.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8번. 그냥 등비수열 연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센스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 거. 자, 이거 초항이고 네 번째 항이니까 AR 4승이란 말이지. 그럼 A제곱 R 4승이 36이어서 AR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6. 이걸 왜 루트 씌워놓냐면 이게 세 번째 항이거든. 그쵸? 지수를 좀 줄여주면. 자, 그 다음에 첫째 항 음수라 그랬으니까
이 R제곱은 항상 양수인데 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알았죠? 지금 A3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럼 요거 그냥 마이너스 6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넘어가서 8이니까 A4가 4가 돼. 우리 공비를 바로 볼 수 있죠. 여기에 뭘 곱해야 4가 되는지 볼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4를 마이너스 6으로 나누셔도 되고. 요게 공비예요. 문제에서 A2 물어봤잖아요. A2의 이 3분의 1을 마이너스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이걸로 나누면 A2가 되는 거지. 됐죠? 뭐 A 구하고 R 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야. 1번부터 9번까지가 우리의 목표지? 그죠?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4점 같지 않아. 이거 3점이야. 4점이라고 써있는 것뿐. 봐봐. 이거야 내 입맛대로 이따 가지고 놀면 되고, 여기서 힌트 2개 찾는 건 너무 많이 연습했잖아. 그지? 일단 0 넣어서 0분의 0꼴 확인을 하고, 얘가 통째로 뭐야? G'1이죠. 끝났네. 여기 위에다 1 넣고 4. 그 다음에 G'1 이용해야 되니까 요거 미분. 여기에 1 넣으면 9예요. 1 넣어봅시다. 3 곱하기 F1 F1 2였으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2 곱하기 F'1 이게 9래. 그럼 이만큼이 3이네. 그래서 2분의 3 곱해주면 1번이죠. 됐어요? 그리고 10번부터 일단 제끼고 16번으로 가라고요. 풀만해. 맞아. 그래서 16번부터 19번까지 풀고 23, 27 풀고 앞으로 넘어와서 10, 11, 12부터 해결을 하는 건데, 이게 니네들이 실력이 늘다 보면 10번, 11번, 12번도 9번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먼저 풀고 가도 돼. 알겠죠? 자, 16번. 뭐 그림이 필요하면 그리겠지만 너무나 공식 확인하는 문제들이거든. 그냥 R8이고 세타가 4분의 3파이래. 넓이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하는 거죠 뭐. 그래서 A 그냥 24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 17번 봅시다. 얘들아, 이게 시그마식이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이게 문제 번호를 보고 뭣도 아니겠다라는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 알겠어요? 보통 이런 문제 그냥 K에다 1부터 7까지 넣으면 돼요. 합시다. 1부터 7까지 넣으면 어떻게 돼? A2부터 시작해가지고 짝수 번째 항만 이렇게 14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A 2K 마이너스 1은 1부터 7까지 나오면 A1, A3 해가지고 홀수 번째 항만 13번까지 나와요.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냥 온전한 1번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것만 그대로 왼쪽으로 톡 넘겨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레 쫄아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140. 너무 쉽죠? 자, 18번 봅시다.
이거 이제 우리 목요일날 시험 보기 전 수요일날 바로 연습했던 거지? 못 맞출 리 없죠. 자, 뭐부터 하라 그랬어? 얘네 둘 딱 째려보고, 아, x가 6보다 커야 되는구나.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밖으로 잡아 빼서 넘겨주면, 뭐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되고, 이거 자기 스타일이니까. x-4, x-6 이렇게 두 진수가 합쳐질 거야. 로그가 서로 플러스가 될 테니까. 는 3이니까 요만큼이 8이죠. 너무 기본 로그 방정식이 나왔고 답은 내시면 돼. 그럼 x는 2 또는 8인데 6보다 커야 되니까 8. 되지? 얘나 맞췄지? 그래, 맞출 수 있잖아 이런 거는. 19번까지 우리가 목표라고. 19번 보자고. 이제 풀다 보면 한 문제 정도 걸리기 마련인데 얘가 조금 짜증나긴 하거든. 이게 지금 3차잖아요. 그래서 이거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거야. 3차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그쵸. 미분에서 3차 함수 그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좌변을 fx로 딱 주고 그릴 거니까 미분을 해. 그죠? 이 극대극소 관련 문제도 하나 있을 거 아니니. 40의 2제곱은 지워지고. 그럼 요거 3x로 묶었을 때 x-2a 이렇게 남아가지고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0하고 2a야. 이게 이제 4점짜리면 2a랑 0이 어딘지를 몰라.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있을 거야. 양수 a잖아. 그럼 3차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뭐 오랜만이긴 하죠. 근데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이런 걸 다 하겠지, 그지? 자, 그럼 가운데 변곡점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저한테 배우셨고, 여기 극대랑 함수값이 같은 곳 3a고, 여기 극소랑 함수값이 같은 곳 뭐 마이너스 a고 해가지고 3차 함수는 워낙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양수 a의 값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함수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함수의 x절편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x축에 뭔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근이 3개, x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근이 2개, x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근이 2개,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일단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조금 확인해 볼게. 0 넣으면 40a 제곱이고, 그 다음에 2a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a 3승 플러스 40a 제곱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하나 나오려면은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 양의 실근 딱 하나 나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고. 그래서 요게 0입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로 나누면서 a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a값 몇이에요? 10.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지? 아니면 이쪽에 뭔가 상수함수 탁 주고 이 상수함수를 극대나 극소에 걸어버리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지. 그치, 그치. 뭐 어쨌든 됐어요? 요렇게 해서 수원수투가 일단 끝났고, 이제 확통으로 와봐. 이번에 확통이 약간 헤비하게 나오긴 했는데 26, 27이 대신 이런 문제들은 28, 29, 30이 쉽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10번부터 15번까지가 되게 쉬워요. 시험지들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야. 다 등가 교환이 돼. 자기가 혹시 살짝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4점짜리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건데, 보세요. 7개는 3개, 3개가 같으니까 뭐 끝이고, 일단 얘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고 27개 3번. 자, 그 다음에 24번 배반 나와서 배반. 그러면 이 공집합 없는 거니까 얘네들의 차가 그냥 PB가 바로 돼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더해서 8분의 5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비여집합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 그 부정하시면 돼요.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25번. 여러분들 느껴지죠? 지금 천천히 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실제 시험에서 막 이렇게 풀어야지, 그지? 너네도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것도 어려워지려면 여기에다가 지수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이게 안 달아놨어. x 5승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4차항, 그지? 그럼 4차항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그지? 요 4차항에다가 요거 곱해가지고 5차항이 만들어질 거야. 6, 4, 24.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x분의 1이랑 곱해줘야 되는 건 6차항이겠죠, 6차항. 그럼 요거 3개, 요거 하나. 여기에 마이너스 2x분의 1. 계산하면은 4, 8에 32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6x 5승. 이렇게 더해줄 거니까 답 1번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틀리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성의가. 아니면 자기가 개념이 빵꾸나 있는 거니까 요번 5월 요 시험지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그 1번부터 9번, 16번부터 19번, 23번부터 27번에서 뭘 틀렸는지 보시고 거기는 이제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 번호들? 그래, 잘했어. 30분 정도만 풀고 잤어요. 그래, 한 30분 걸려. 보통은. 지금 뭐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아까 19번 같은 거 좀 오래 풀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까 17번 같은 거 생각 좀 오래 할 수도 있잖아. 1시간 풀어도 돼. 일단은 다 푸는 거야. 걔네들 다 때려야 52점이거든,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 생각하게 나왔더라고. 근데 봐봐. 6이하의 자연수 1, 2, 3, 4, 5라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가 6개의 자연수 중에 적절히 선택해서 A1, A2, A3, A4, A5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런 규칙은 우리가 꽤 봤고요. 근데 이렇게 곱해서 짝수 된다라는 건 뭐 5개 중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A5가 A1 플러스 4다라는 어떤 제한 조건이어가지고 A1이 결정되면 A5가 결정됩니다. 뭐 이런 뜻이야. 그쵸? 보통 이런 문제들은 케이스를 나눠야 되잖아요. 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서 풀 건가.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A1이랑 A5 결정해 놓고 하면 됩니다. A1이 1이면 A5는 5인 거고 A1이 2면 A5는 6인 거지 뭐.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고. 자, 요 문장 해석을 좀 할 건데 K가 2부터 4 사이인 자연수일 때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얘기지 그냥 뭐 A2도 그 다음에 A3번도 그 다음에 A4번도 다 뭐다? A1보다는 크거나 같고 A5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이 1번 경우에는 A2, A3, A4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이 1, 2, 3, 4, 5 중에 무언가를 가져가는 거라고. 그쵸? 근데 지들끼리는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면 돼. 그럼 A2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 A3도 5개. A4도 5개 해서 일단 125개예요. 알겠죠? 이거 잠깐 기다립시다. 자, 그 다음에 2, 6이면 이렇게 5개 중에 선택해서 여기 있는 2, 3, 4를 결정해야 돼서 얘도 125개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 조건이 없었으면 이게 답인데 나 조건에서 이 곱해가지고 짝수가 되는다며.
그럼 5개가 다 홀수면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A1이랑 A5가 짝수를 가져갔어. 그럼 얘는 A2, A3, A4는 그냥 자유롭게 숫자 가져가면 돼요. 근데 얘가 문제죠. A1이랑 A5가 뭐야 지금? 홀수? 홀수네? 그럼 얘네가 다 홀수면 안 되는 거지. 그 잘했어. 그러면은 A2, A3, A5가 요 1, 2, 3, 4, 5를 자유롭게 가져가되 A2, A3, A5가 다 1, 3, 5를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는 거야. 보통 내신 문제보다 쉽습니다. 내신 어려운 문제보다 쉬워. 내가 맨날 빠가요라고 놀리는 여기 장기고 친구들도 맞춰왔더라고요. 누군지 알아? 모르시는데 남자애들 있어요. 저기 스톱 안에. 알겠죠? 충분히 풀 수 있고. 27번 보자. 이건 어때요? 일단 좀 읽어볼래? 맞추셨나 틀리셨나 모르겠네. 내 생각에 이 정도로 나오잖아? 그럼 뒤에 28, 19, 30 중에 굉장히 풀만한 애가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읽었죠? 뭐 규칙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1, 2, 3, 4, 5가 1, 2, 3, 4를 선택하는 어떤 함수인데, 이 규칙, 뭐야?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그냥 5개를 선택해서 얘네들한테 쭉 뿌려주면 되는 그런 규칙이지. 근데, 1과 3이 함수 f의 치역이어야 되는데, 그럼 1과 3은 반드시 선택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저는 케이스를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요. 그냥 치역의 원소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 1, 3만 치역일 수도 있고요. 즉 1, 2, 3, 4, 5가 모두 1, 3만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 3개인 경우 뭐 예를 들어 1, 2, 3일 수도 있고 1, 3, 4일 수도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떨 수가 있겠어? 뭐 4개가 다 선택받을 수도 있죠. 됐나요? 그러면 1, 3을 이제 F1, F2, F3, F4, F5가 나눠 가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1이 몇 개고 3이 몇 개인지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1이 4개냐, 3개냐, 2개냐, 1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얘도요. 1이 2개냐, 2가 2개냐, 3이 2개냐, 4가 2개냐에 따라서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얘는 숫자가 3개이긴 한데 얘네들한테 중복을 허용해서 뿌려줘야 되니까 숫자의 총 개수는 5개로 불려야 되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숫자 하나가 3번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2종류가 2번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1, 2가 2번 쓰일 수도 있고 1, 3이 2번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랑 3이 2번 쓰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답이 20개야. 뭐 답지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경우의 수를 뜯죠.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28, 29, 30번 같은 거 문제 풀 때 케이스 나누는 것도 연습이 돼. 그래서 답이 2번일 거야. 답은 내가 안 봤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풀어서 24분 정도 걸렸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 어때? 할만하지? 근데 어떤 문제는 좀 헤비했지? 그럼 그 단어는 유형설 한 번 더 풀면 돼. 라이트 세이나 생 같은 거 그냥 하나 살짝 사가지고 아니면 나한테 문제를 달라 그러면 돼.
알겠지? 이 유형만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중복조합에서 함수의 개수 유형, 그지? 이거 금방 극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야 돼. 3, 4, 5모, 6모, 7모, 9모, 10모, 11모를 열심히 봐야 돼요. 알겠죠? 이제 앞으로 와요. 10번. 내가 뭐 니들이랑 킬러를 풀겠다는 게 아니야. 풀만한 4점짜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저거 들렸어요. 요거요? 왜 틀렸나 봐봐요. 근데 사인 코사인 법칙을 모르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고 사인 법칙을 언제 쓰고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뭐 이것도 모르고 이걸 덤비면 당연히 안 풀리는 거야. 그 수업은 내가 5월에 또 할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한테 배운 게 있으면 기억은 해줘야 돼. 걱정이다. 그냥 풀릴 순 없어. 뭐 어려워요 이러면 안 돼. 공부를 해야 안 어렵지. 자, 각 A가 예각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지금. 그죠? 봅시다. AB가 4고 AC가 15래. 그 삼각형 그려야 당연히 상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변 보면 꼭지점 A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A 기준으로 삼각형을 좀 그려볼 건데 우리가 네이밍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A, B를 여기다 주고 4. 그 다음에 AC를 쭉 위에다 주는 거야. 15. 겁나 길죠. 여기 쭉 가보자. 여기까지 돼? 대충 이제 이런 삼각형이다 생각하고 해보자고. 그리고 하다가 뜻에 안 맞으면 자꾸 지워가면서 그리는 거야. 알겠지? 이 최종 목표가 R이긴 한데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에 뭘 줬어요? 넓이. 너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배운 거 뭐 있어? 그래서 이 넓이 공식도 그냥 하나만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한 거야. 아니 이웃하는 두 변에다가 이 끼인각 곱하는 공식 그거 하나가 원래 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인 A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60분의 24입니다. 30분의 24입니다. 그럼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4죠. 돼? 그럼 R 구해야 되니까 사인 법칙 한번 써야 되는데 내가 사인 A를 구했어. 그럼 이제 어디 변이 필요해? 은채야 편하게 자. 누워서. 어디 변이 필요해요? 여기 BC만 필요하죠. 그죠? 여기 X로 잡고 코사인 법칙 한번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 구해올 거고 내가 어제 니들이랑 6분의 루트 11짜리 코사인 암산하는 것도 했었죠. 니네 반이 아닌가? 어쨌든 코사인 계산해보자. 그렇지. 머릿속에서 5분의 4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1 빼기 25분의 16을 해도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끝낼게. x제곱은 A 예각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달 필요 없고, 그죠? 16 플러스 225 마이너스 2, 4, 15에 여기 코사인 A 94, 36에 27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94, 36에 72니까 241에서 72를 빼야 돼. 그러면 13 빼기 7 169네. 이게 13이야. 됐어? 그리고 얘들아 내가 사인 법칙도 분명히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치? R 필요하면 사인분의 변 하는 거야. 사인분의 변. 계산합시다. 4분의 65네. 그럼 R은 8분의 65. 그래서 2번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아주 극복 못할 난이도가 아니라고. 이걸 준 거야. 알고 해야 되니까 이거 코사인이랑 병 구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11번.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요새 여러분 트렌드가 14, 15번이나 21, 22에 귀납법을 안 놓고 얘네들이 귀납법을 자꾸 앞으로 땡기고 있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조금만 정방향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수능 특강에서 풀었던 귀납법 문제들보다 훨씬 쉬워요. 성인이 잘했어. 알겠어? 아, 여기 애기. 넌 나중에 남자친구 잘 만나야 돼. 성격 좋은 애로. 나처럼. 난 아무리 징징대도 다 받아주거든. 세븐일레븐에서 새로 나온 거야. 이거 바나나 미르크. 근데 딸기 우유랑 같이 있어. 지금 처음으로 들여와가지고 2+1 행사 중이니까 어서 먹어봐. 딸기는 진짜 맛있어. 딸기는 한국에는 딸기 우유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고, 요 바나나는 너네 원래 바나나 우유 알아? 빙그레에서 나온 거? 그 원래 유명한 거. 걔가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우유 맛이 나고, 얘는 우유 맛이 조금 적고 음료수 맛이 나. 그래서 원래 우유를 좋아하면 그게 좀 낫고, 좀 가볍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나. 근데 이것도 맛있어. 너 이따 좀 먹어봐. 너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으니까. 맛있는데? 맛있지? 그래, 괜찮다니까. 근데 이제 나 같은 아재들은 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이기는 좀 힘들어요. 물맛이 나는데. 그래, 그거야. 내 설명이 정확했죠? 내가 미각이 아주 예민하거든? 약간 우유 맛이 덜하다고. 알겠죠? 봐봐, 얘들아. 이게 뭐 찾는 거냐면, A1 찾는 거야. 그리고 정방향 추론, 역방향 추론이 있다고 했지?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전항이 음수면 이 규칙, 전항이 양수면 이 규칙으로 다항을 만들 거고, 3번과 1번의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3번 찾아서 문제 끝내면 돼.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추론을 시작할 거야. 알겠죠?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2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양수면 A2를 이 규칙으로 구하는 거지. A 빼기 3. 음수면 위에 있는 규칙으로 A2를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2A는 A2 이렇게. 요게 좀 쉽다. 왜냐면 지금 A가 음수인데 음수를 곱해놨으니까 얘는 부호가 확정이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2A2가 양수니까 아래에 있는 규칙으로 3을 빼가지고 3문장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이 A3가 뭐래? 문제에서? 밑에 한 줄 더 적어줄게. A1에다 4 더한 거랑 같대요. 여기다 4 더한 거랑 같아야 된대. 이렇게 문제가 끝나.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됐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인데, 양수여서 3 빼가지고 A2를 만들어 놨잖아?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A3번을 알 수 있어.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면 돼. 얘가 양수려면 A가 3보다 커야 되고, 얘가 음수려면 A가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A3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양수니까 이 밑에 있는 규칙으로
3을 빼가지고 A3를 만든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A3랑 요 A1이랑 잘 비교하면 돼. A3는 A1 플러스 4. 근데 이거는 이제 해가 없어. A가 존재할 수가 없죠. A가 지워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음수니까 위에 있는 규칙으로 마이너스 2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A3가 A1이랑 4더해서 같아집니다 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A를 구해내시면 되죠. 그리고 요 0과 3 사이에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이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A값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답 마이너스 3분의 5. 아시겠어요? 딱 이 정도 문제들이 3등급 문제예요. 정확히 3등급 문제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보자. 이게 원래 보통 11번에 많지. 근데 그리고 특히 이 유형은 나랑 공부해서 이제 대비를 하잖아? 애들 이거 적분하고 난리 치거든? 오케이? 우리는 그냥 VT, XT 그려놓고 문제 아주 가볍게 끝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내가 알려준 대로 공부 한 번만 해봐. 알겠지? 봐봐.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기억을 읽어놓고 문제의 방향성을 결정하긴 하지만 이제 제 모토는요. 어쨌든 이 문제풀이의 내 모토는 이걸 적분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얘를 부정적분에서 위치 함수를 찾아놓고 문제를 푸세요. 요거는 t에다 숫자를 넣었을 때 속도를 알려주는 함수잖아. 이걸 적분 한번 하면 t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가 돼. 많이 공부했거든 우리. 자, 적분 해보자. 그리고 적분상수 C인데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0 넣으면 0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없어요. 알겠어? 가자. 기억. 1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물어봤어. 그럼 1에서 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를 꼭지점 찾아서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꼭지점이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X절편을 찾아서 그릴게요. 1이랑 몇이에요? 3분의 8이죠? 그지? 그리고 뭐 니들이 축을 좀 얹고 싶으면 얹으시면 되고, 알겠죠? 뭐 y절편 8이고 뭐 이런 거 좀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1초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 확인되고 1초의 왼쪽에서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 1초의 오른쪽에서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맞지? 그 다음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 점 P의 위치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속도 함수 구해주시고 얘가 1이 되는 순간을 구해. t 몇이야? 2죠. 그러니까 2초 때 위치 구하면 돼.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니은도 바로 동그라미 치실 수 있고. 그 다음 디귿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니들이 계산이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가끔 부호 실수 때문에 이제 틀리고, 얘네들이 0부터 2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잖아. 이 VT 그래프 봐봐 얘들아. 너는 이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초 때까지니까 한 요 정도까지거든 지금. 면적이 이동거리죠. 그쵸? 대신 VT 그래프가 밑에 있을 때 면적도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이동거리란 말이야. 맞아? 이동거리랑 연관이 있는 면적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0초부터 1초까지는 얘들아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어? 양수죠? 그래서 물체가 어디로 운동하는 거야? 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야. 그지? 속도는 점점 줄어들지만 1초 때 잠깐 멈췄다가 1초부터 3분의 8초까지는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요 면적은 그냥 그대로 구하면 돼. 여기 봐. 그리고 1초부터 2초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라서 그냥 적분 때리면 이거 음수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적분해야 되는. 너네가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수투 지금 이론이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제가 잠깐 연결해 드리면 이동거리라는 것은 넓이 적분이고 플러스일 땐 그냥 적분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는 변이라는 것은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위치 변화량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1로 2칸 갔다가 이쪽으로 3칸 가는 거니까 내 최종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건 니들이 이제 이렇게 정적분이라고 배운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디귿이 끝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잘 봐. 너네 결국 VT 함수는 XT 함수의 도함수 아니야? 그치? 그치? 이게 지금 도함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일 거라고. 그럼 XT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니?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근데 0초 때 위치는 문제에서 줬어. 0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1초 때 위치는 구하면 돼요. 여기 일러서. 2분의 7이에요. 여기까지만 이 물체의 운동을 상상해보자. 처음에 위치 좌표값이 몇이야? 0. 그럼 원점에 일단 서 있었던 물체인 거야. 근데 얘가 양의 방향으로 점점 위치값이 증가하다가 0초 때 좌표값이 몇이 돼요? 2분의 7. 맞아? 위치함수 해석 기억나? 1,2분의 7이라는 건 뭐야? 내가 1초 때 2분의 7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1초까지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3.5라는 좌표값에 도착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초 때 좌표값 한번 구해볼게. 2초 때 난 어디에 있는지 여기다 2 넣으면 돼. 아까 구해놓지 않았냐 근데? 2야 2.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원점에 서 있다가 1초 때 3.5에 갔다가 다시 2초 때 2에 이렇게 온 거라고 얘가. 알겠죠? 그럼 내 이동 거리는 몇이에요? 5야. 덧셈 잘못한 거야 방금? 3.5에서 1.5만큼 왔잖아. 답 5예요 5.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야 적분이 아니고 이 XT 함수를 해석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요거 한 번만 연습해보자. 봐봐. 자, 0,0이지. 이건 무슨 뜻이야? 0초 때 0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 있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물어볼게. 1초까지 내가 움직인 거리. 1초까지 내가 움직인 거리. 서인이.
요거 이제 여러분 xt 함수예요. 알겠어요? 좌표값을 알려주는 xt 함수야. 1초 때 내 좌표는 몇이에요? 3. 자, 다시. 0초 때 내 좌표는 몇이에요? 0. 자, 1초 때 내 좌표는 몇이에요? 3. 자,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3이야. 알겠어? 이렇게 온 거라고, 지금. 그 다음 내가 물어볼게. 2초 때까지 움직인 거리. 5가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물체의 운동은 있잖아.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분석해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거지. 얘가 실제로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여기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온 거야. 4네. 4야. 3만큼 갔다가 1만큼 온 거지. 요 차를 계산하면 된다고. 이동거리 몇이라고? 4야. 그러면 변위는 2, 그렇지. 2가 되는 거예요. 변위는 그냥 이 최종 좌표값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최종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변위니까. 그럼 이동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변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속도함수 그려보면 속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 면적이 3이고 여기 면적이 지금 1인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 구할 땐 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 변위 구할 땐 얘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변위야. 이해돼? 근데 당연히 둘 다 할 줄 알긴 해야 돼. 최종 4점짜리를 풀려면 이건 쉬운 4점이고. 알겠지? 자, 또 물어볼게. 2초 때부터, 잘 들어. 2초 때부터 3초 때까지 내 이동 거리. 그렇지. 2에 있다 5에 가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간 거지. 그치? 자, 이거 물어볼게. 1초부터 3초까지 내 이동거리. 봐봐. 1초 때 어디 있어, 지금? 1초부터. 1초 때 나 지금 어디 있어? 3에 있지? 2초 때 나 어디 있어? 2. 그럼 얼마큼 움직이냐, 지금? 1. 그 다음 2초 때부터 3초 때까지 나 얼마큼 움직였어? 3 움직였지, 그지? 이동거리. 4.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안 되면 힘들어. 계속 어렵게 풀어야 돼. 이걸 마스터 하시는 게 좋아요. 얘나 이해돼?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 니네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 해볼래? 물론 단순하긴 하지. 이동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동거리, 넓이 적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봐봐. 계산 한 세월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내가 니들을 몰라요? 이런 단순 연산 하다가 맨날 틀리면서 이 계산하다가 이제 하루 종일 계산하다 틀리잖아, 니들. 이거 9-2분의 11이니까 2분의 18, 2분의 7이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7일 건데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또 플러스 2분의 7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11 마이너스 24니까 계산 좀 해봐라. 11 마이너스 24. 맞지. 11 마이너스 24. 11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3? 그럼 계산하면은 7 마이너스 13? 왜 음수 나오냐?
아니 답이야 2번이지. 답이야 맞는데 계산 뭐가 잘못됐나 잠깐 볼게. 0부터 2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9 마이너스 2분의 11 0.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고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분의 11 t제곱. 제곱 빠졌다. 그러면 4니까 22. 여기 22. 그러면은 2. 여기 플러스 2. 여기도 바뀌어야 되지, 그지? 여기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여기가 틀렸구나. 여기 맞지? 여기 2 넣는 거였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4, 2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5. 아까 5였지, 그치? 됐어, 얘들아? 극대극소의 차 같은 걸 보면 돼. 여기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잘려 있어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0에서 2분의 7만큼까지 갔다가 1.5, 그 다음에 7.5, 3.5, 3.5에서 2까지 가는 거니까 이동거리 1.5 빠진 거잖아, 그지? 이거 더 하면 돼. 라인이 이해돼? 이거 진짜 좋아, 얘들아. 꼭 해. 알겠어? 이렇게 풀었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13번은요. 제가 풀어는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2등급이에요. 여기서부터. 알겠어? 이게 2등급, 3등급에 좀 걸려있는 문제야. 근데 이게 왜 난이도가 낮냐면, 자, 수능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이런 공부를 해. 맨날 나오는 문장이 똑같고, 맨날 나오는 표현이 똑같아. 13번 봐봐. 맨날 나오는 표현이 똑같아. 알겠어? 그럼 보통 연속인 걸 힌트를 왜 주겠니? 아니 거의 모든 함수들은 원래 연속 아니야? 연속인 거 왜 주겠어? 이거 이용하라는 거거든. 맛있다. 연속성 따질 때 뭐뭐 따지니? 어느 지점에서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따질 때 뭐뭐 따지니? 좌우극한 해가지고 극한값 존재하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함수값이 딱 채워지는지 보지? 이거 쓰는 거라고. 에이 쌤 이게 무슨 힌트예요? A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건 당연하지. 근데 의심점이 생겨. 여기를 읽다 보면. 가자. 0과 1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대. 그리고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에서 x의 값이 k에서 k 플러스 1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계속 2분의 1이래. 그지? 그래서 일단 나식은 쉽게 만들 수 있어.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내가 여기다가 12라고 바로 써도 돼? k 플러스 12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안 써도 되잖아. 요게 2분의 1이에요. 요 k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뭐 이거야 나중에 함수값 구할 때 사용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fx에 대해서 보통 정리해. 안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구나 라고 그냥 쉽게 납득할 수 있나? 안 돼. 왜냐면 분모가 있거든. 그치? 원래 분모 있는 애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 언제 문제가 생기니?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0에서의 극한값. 이게 뭔데? F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항상. 알겠어요? 갑시다. 그럼 이거 0분의 0 꼴이니까 1 빼기 1분의 0이니까 유리화 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는 켤레 생기고. 아 근데 예나야, 너 저번 시간에 문제 푸는 거 시켜보니까 0분의 0 꼴도 못 풀더라 지금. 여기도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더하기 1a. 그래서 이렇게 힌트가 잡혀. 됐어? 지금부터 F0은 A야. 알겠지? 뭐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28이에요. 보세요, 끝까지. 그래서 요 힌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가 F0을 알아. 그럼 F12 구할 수 있는 거네. F0이랑 F10이랑 6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F24도 구할 수 있겠다. 또 얘랑 6 차이 날 거 아니야. 근데 F28을 구한 건 아니네. F28은 뭐 이용해야 되나? 여기서 10이 덜어진 F16? 이것도 구할 수는 없는데? 그럼 여기서 10이 덜어진 F? 뭐 4? 이런 걸 구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네. 그죠? 이해되고 있어? F4는 여기다 4 넣으면 되잖아. 4 넣는 건 문제가 없어. 여기다 4 넣으면 돼. 그럼 4A. 여기다가 4 넣으면 3 빼기 1. 2A네, 2A. 그럼 얘는 2A 플러스 6이고 얘는 2A 플러스 12겠다. 그치? 이제 A만 구하면 끝이야. 자, 요거 보이세요? 이거 밑에 걸로 구한 거야? 위에 걸로 구한 거야? 밑에 걸로 구한 거지. 위에서 F12 구해오면 끝이야, 문제. 여기다 12 넣어. 넣는다. 12A. 그다음 밑에다 12 넣으면 루트 25-1이니까 4지. 이게 F12. 둘이 같을 거야. A면 3. 여기 3 넣으면 끝이. 보기에 18이 있어요. 됐어?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다 응용된 거냐면 얘들아, 너네 혹시 이런 거 기억나? 주기, 여기 봐봐. 힘내. 주기 2짜리 함수가 있어. 알겠어? 주기 2짜리 함수.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뛰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함수를 0부터 2까지만 준 거야, 얘네들이. 이런 모양으로. 알겠어? 그러면 이 주기 2짜리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2에서랑 이쪽에 있는 2에서 연속이 돼야겠지? 이렇게 연결될 때. 그럼 어디랑 어디가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주기함수가 연속이려면은 주기함수의 일부만 딱 줬을 때 주기함수가 연속이려면은 얘가 어디랑 어디가 함수값이 꼭 같아야 된다 그랬어.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이걸 이었을 때 그대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시작과 끝이 다르면 이걸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끊어져. 맞아?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여기서 F0을 이용해서 F12를 구할 수 있게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서 사실 내가 12를 넣은 게 12의 좌극한 구한 거야. 그래서 12에서의 함수값을 연결시킨 거라고. 왜냐면 문제에서 0부터 12까지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12에서의 함수값을 연결시켜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보기를 읽을 수가 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구간을 잘라줬고 이런 거 맨날 나와 이렇게. 이것도 연습하면 맞출 수 있는 거야. 됐어요? 14, 15번까지 다 준비해 오긴 했어. 14번까지만 한번 보자. 자, 14번부터는 이제 진짜 2등급인 거야. 사실 요거 맞추면 이제 1등급도 나와. 너네 이번에 1컷 몇이야? 86이야. 86이면은 몇 점 까인 거야?
14점. 그러면 뭐 대충 4점짜리 3개 정도 되는 거지. 뭐 3, 4개 정도라고 치자, 그지? 그럼 조금 여기 14번까지 맞추면 얘보다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딱 3개 남거든? 15, 22, 그 다음에 29, 30 중에 하나.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맞추면 1등급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도 2등급 대가리지, 점수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월까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기가 막히게 풀거든요. 제 풀이 보고 답지 보잖아요. 답지 못 봐요.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보다는 답지 보고 공부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답지 보고 풀이가 이해될 수는 있으나 실전에서 그러고 있으면 요 한 문제 풀고 시험 끝이에요. 알겠죠? 이제 다 배웠던 걸로 합니다. 보세요. 그림과 같이 y는 sin x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y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과 만나는 두 점을 cd라 하자라고 했어. 이 cd 마이너스 ab가 9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그래서 이 길이를 빼주면 9분의 2파이란 얘기지. 자, 1이고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됐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이게 지금 그냥 사인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진동 윽 하고 나면 여기 끝점 2파이지. 내가 사인이나 코사인은 주기를 몇 분할 하라 그랬어? 4분할. 그렇지. 너네들이랑은 수요일 날도 계속 얘기했어, 그지?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야. 맞죠? 자, AB의 중점 2분의 파이. 자, CD의 중점 2분의 3파이. 그럼 다 아직 안 끝났어. A점의 X좌표랑 B점의 X좌표를 더하면 몇 파이? 파이. 그렇지. 중점의 2배. 지금 다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C점의 X좌표랑 D점의 X좌표랑 더하면 몇 파이? 3파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CD-AB가 9분의 2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절반 CH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절반 AH라고 하자. 빼면 몇 파일까? 9분의 파이. 9분의 파이. 9분의 파이. 전체에서 CD에서 AB 빼면 9분의 파이, 2파이라며? 그럼 절반에서 절반 빼면 9분의 파이겠죠. 그쵸? 자, 어쨌든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이제 여기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당연히 단위원과 연관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Y는 K를 보고 되게 당황하실 거라서 우리 원래 옛날에 사인 함수 이렇게 주어지면 이 Y는 2분의 1과의 교점 어떻게 찾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즉 sin x는 2분의 1의 근. 어떻게 하는 거였지? 단위원을 그렇지. 단위원을 그려놓고 y좌표 값이 2분의 1인 두 점을 찾아서 이렇게 동경을 그려가지고 이 각도가 여기, 이 각도 두 번째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각도가 여기, 뭐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그럼 저 y가 k인 곳은 어떻게 하면 돼? 일단 k가 조금 크긴 크지. 1이랑 좀 붙어 있죠. 자, 이런데요, 이런데. 단위원을 그려놓고 한 요 정도 할까?
자, 이 동경하고 이 동경인 거지. 그치? 근데 변수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점 B의 x 좌표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게. 상관없잖아. 그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동경이잖아. 둘이 더하면 180도 맞잖아요. 알파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제가 그냥 편의상 a라고 좀 쓰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빼도 돼요. 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저거 보면 피타고라스 생각이 나야 돼. 얘들아, 지금 내가 무슨 원 그려놨어요? 단위 원 그려놨지. 지금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는 몇이에요? 그럼 여기는? 맞지? 그럼 봐봐. 두 번째 C점, D점의 X 값들을 찾을 건데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이잖아. 맞아? 우리 Y는 K를 그려놓고 했잖아. 지금은 이제 Y는 요거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제곱 그려놓고 해야 돼. 그럼 동경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직각삼각형 두 개가 요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잡아뜨려 놓은 모양이야. 아시겠어요? 여기가 K고요. 여기가 1-K제곱이란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분들이 각도 연관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뭐 이 노란색 각도 이제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베타야. 그 다음에 내가 편의상 이 길이는 B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제 문제에서 준 거 갑시다. 9분의 2파이 보여요? 아까 B-A 몇 파이라 그랬어 내가. 굿.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지금 이 각도에 알파가 있지. 이거 여기랑 각도 똑같아. 맞아? 그러면 억각성질에 의해서 여기 평행선이니까 여기 알파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 이거 지금 각도 베타라고 해놨지 우리. 맞아요? 베타에다 알파 더하면 몇 도예요? 270도. 너 잘한다? 근데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B고 알파는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거든? 그럼 요게 2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문제가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선분 AB의 길이. 그럼 2A 아니야? 그죠? 요거 빼시면 끝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2A는 18분의 9파이 빼기 18분의 2파이.
이렇게 해서 아마 답에 18분의 7파이가 있을 겁니다.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k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 제곱을 단위원으로 바꿔서 이 각도 두 개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이건 좀 어렵죠. 요 정도 수준이 이제 1등급을 가기 위한 문턱. 됐어요? 근데 이 난이도로 이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지, 11월까지. 아까 했던 13번, 12번, 11번은 좀 꾸준히 맞추도록 공부를 하고. 넘겨봐봐. 이런 15번은 너무 어려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지금은 안 할 거야. 우리 2학기 때 파이널까지 하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이 난이도에 도전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풀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문장이 너무 어렵죠? 됐어요? 그럼 넘어와가지고 이제 20번 보시면 또 저기 뭐야 수학적 귀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겠지? 그 접근 방식 자체는 이제 수열이 두 개라서 조금 더 복잡한 거고 21, 22번도 이제 쭉쭉 돼 있어. 이것도 이제 무슨 연속인지 뭔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또 푸는 거야. 지금은 또 시간 관계상 풀만한 확통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28, 29, 30 보세요.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29번 지금 풀어봐요.